지금부터 복소수와 2차 방정식 중단원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먼저 볼 텐데요. 자, 여기 보면은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 y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등식을 만족하는 복소수, 즉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이 문제는 복소수가 같을 조건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잠깐만 조금 다시 알아보면 복소수가 같을 조건이라는 것은 무리수가 같은 조건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는데, 이런 게 있었죠. 두 복소수 a 더하기 bi와 c 더하기 di가 있을 때, 만약 이 두 복소수가 같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냐? 그 두 개의 실수 부분끼리 그리고 허수 부분끼리 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복소수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점을 토대로 우리가 한번 1번 문제 볼 텐데요. x 빼기 y와 더하기 y 빼기 3i가 0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0 혼자 있을 때는 선생님이 0 더하기 0i, 그러니까 허수 부분이 없어도 우리가 0i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쉽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수 부분끼리 비교를 해보면 1번 문제는 x 빼기 y가 0이고 y 빼기 3도 0이란 뜻이니, 이것을 살짝 생각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x랑 y가 같다라는 뜻이겠죠. 이 첫 번째 식에 의해서. 두 번째, y 빼기 3이 0이므로 y도 3이구나. 따라서 x랑 y 모두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똑같이 우리가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비교를 해보면 2x 빼기 4는 6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요. 다음 x 더하기 y는 1이라는 식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 i 혼자 있으니까 허수 부분이 1인 거죠. 이걸 약간 생각해보면 첫 번째 식에서 마이너스 4를 이항하면은 2x가 10이 나오므로 이는 x가 5라는 뜻이고, x가 5이므로 5 더하기 y는 1이다 해서 y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거는 x, y 둘 다 3, 두 번째 거는 x는 5, y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켤레 복소수가 뭐였죠? 그렇죠. 선생님이 발음으로 켤레 복소수라고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이 켤레 복소수는 주어진 복소수에 어디 부분이 바뀐 거죠? 그렇죠. 허수 부분에 부호가 바뀐 거다. 부호가 바뀐 것. 바뀐 복소수라고 하죠. 주어진 복소수의 허수 부분이 부호가 바뀐 복소수인데, 이 허수 부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이런 켤레 복소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나눗셈도 했고, 그리고 아직 수업은 안 했지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켤레 복소수는 알아두시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첫 번째 문제 그럼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1 빼기 5i의 켤레 복소수, 허수 부분에 부호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1 더하기 5i가 된다라는 것. 2번, 마이너스 2 더하기 3i의 켤레 복소수는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면서 마이너스 2 빼기 3i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복소수의 사칙 연산에 대한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여기서도 조금 계산을 할 때 덧셈 뺄셈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실수, 허수 부분끼리 계산을 잘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계산. 그리고 곱셈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제가 무슨 계 해야 한다 했죠? 그렇죠. 전개해야 한다 했죠. 전개해서 마지막에 i 제곱이라는 어떤 허수 단위의 제곱이 나오면 이것을 마이너스 1로 바꿔서 계산해야 한다라는 거였고, 마지막 나눗셈은 어떻게 했었죠? 그렇죠. 분모에 허수가 있기 때문에 분모를 실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곱한다 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그렇죠.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곱한다고 했죠.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모두 곱해라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사칙연산 4가지를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3 더하기 i 더하기 2 빼기 5i
이렇게 괄호를 다 풀어보면 실수 부분 길이 계산하면 3 더하기 2 해서 5고요. 허수 부분 길이 계산하면 i 빼기 5i니까 마이너스 4i 빼기 4i 이렇게 해서 정답이 5 빼기 4i가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2번은 4 빼기 3i 빼기 3 더하기 2i가 되는데 이렇게 빼기가 있을 때도 선생님이 실수 부분, 허수 부분 길이 계산하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실수 부분 길이 계산하면 4랑 3을 빼시고 허수 부분 길이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에서 2를 빼게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1 빼기 5i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요. 쌤이 무슨 계? 그렇죠. 전개해야 한다 했죠. 이걸 전개해 보시면은 3을 이렇게 곱하시고 그리고 2i가 아니라 마이너스 2i를 또 이렇게 곱하시면은 6 빼기 3i 빼기 4i 더하기 2i의 제곱인데 자 마지막에 i 제곱을 뭘로? 그렇죠. 마이너스 1로 바꾸면서 6 요거를 바꾸시면 빼기 2가 되고요. 빼기 3i 빼기 4i니까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4 빼기 7i가 되겠더라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4번 한번 해볼게요. 4번 1 빼기 i분의 2 더하기 i 이렇게 분모에 허수가 있으니까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했죠? 분모에 무슨 복소수? 그래 켤레 복소수를 분자와 분모에 각각 곱해서 정리해야 한다 했으니 1 빼기 i의 켤레 복소수가 누군가요? 그렇죠. 1 더하기 i죠. 1 더하기 i를 각각 분자 분모에 곱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밑에는 1 빼기 i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위에는 2 더하기 2i 더하기 i 더하기 i 제곱이므로 i 제곱을 모두 마이너스 1로 정리를 해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2랑 더해져서 1이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3i 해서 최종적으로 2분의 1 더하기 3i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3번까지도 풀어봤고요.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라는 문제였는데 어떤 근을 판별한다는 것은 우리가 판별식을 써서 이 2차 방정식을 풀기 전에 이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지 중근을 갖는지 아니면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식이 있다고 했어요. 그 판별식이 뭐였죠? 대문자 D를 써서 혹시 기억나나요? 네, 다들 대답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해서 이 판별식이 양수일 때, 0일 때, 음일 때를 기준으로 선생님이 나눈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수일 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게 되고 주어진 2차 방정식이 0일 때는 중근을 갖게 되고요. 음수일 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두 허근을 갖는다는 것은 그렇죠. 실근을 갖지 않는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자, 이렇게 판별식을 통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을 직접 구해보기 전에 어떤 근을 갖는지 판별할 수 있다 했는데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이게 ABC가 뭔지 사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ABC는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그 순서대로 개수를 의미합니다. 헷갈리는 친구들은 한번 다 써보세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가 1, B가 3, C가 마이너스 2죠. 이것을 판별식 D에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가 마이너스 2 하면 이게 17이 나오죠. 양수네. 양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1번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네, 제가 쓰기 너무 귀찮아서 줄여서 서다두실이라고 썼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자, 2번 볼게요. 2번도 A가 지금 3이고요. B가 6이 아니라 마이너스 6, C가 4를 가지죠. 이때 판별식을 계산해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 C니까 계산을 해보면 몇이 나오죠? 36 빼기 48 해서 마이너스 12가 나오네요.
이것은 음수니까 우리가 근이 어떻게 생겼다? 그렇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A가 1이고요 B가 마이너스 2루트 3, C가 3입니다. 판별식 한번 계산해보면 12 빼기 4 A, C이므로 12 빼기 12 해서 0이 나오네요. 판별식이 0이므로 이는 중근을 가진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근의 판별까지 다 해봤습니다.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알파, 베타를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뭔가 1번, 2번 문제 보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곱셈 공식 할 때 많이 봤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이 나나요? 뭔가 곱셈 공식 변형을 통해서 이런 거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은데 1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합과 곱의 형태만 알아도 이런 곱셈 공식의 변형을 통해서 구할 수 있었고 2번 같은 경우엔 쌤이 분수의 합이 나오면 항상 강조를 했던 게 통분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나와 있어도 우리가 합과 곱을 구해서 저 식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곱셈 공식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했던 이유는 이렇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도 또 문제를 내기 위해서는 곱셈 공식을 끌어서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꼭 그 공식을 외워야 한다. 그리고 그 문제 푸는 요령을 꼭 알아야 한다라고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데 안 외우는 친구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그래서 두 근의 알파, 베타라 했기 때문에 주어진 2차 방정식을 풀지 않고도 우리가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구할 수 있어요. 두 근의 합은 어떻게 구했죠? 주어진 2차 방정식에 그렇죠.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개수들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죠. 두 근의 곱 또한 우리가 a분의 c라고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는 2라는 식이 나오고요. a분의 c는 3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 다 대입해서 풀어보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 빼기 2알파 베타라는 것이므로 대입을 해보시면 4 빼기 6이 돼서 주어진 식이 마이너스 2가 되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이므로 이는 3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5번 문제 이렇게 끝인데 잠깐 좀 재밌는 건 아니죠. 수학이 재밌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의문점이 하나 드는 게 자, 한번 봅시다. 1번 문제 답이 2번은 딱히 의문이 안 되는데 1번 문제 답이 마이너스 2예요. 근데 이거 보면은 알파도 제곱하고 베타도 제곱해서 더했는데 어떻게 어떤 두 수를 제곱해서 더했는데 음수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원래는 뭔가를 제곱하면 항상 양수 아니면 0이 됐기 때문에 음수가 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데 뭔가를 제곱해서 더했더니 음수가 나왔어. 이건 무슨 뜻이죠? 그렇죠. 우리가 구해보진 않았지만 두근, 알파, 베타는 허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제곱해서 음수가 나온다는 상식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복소수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면서 제곱해서도 충분히 음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제곱해서 합하게 됐을 때 음수가 나왔다는 것은 알파, 베타가 모두 허근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냥 한번 시간을 좀 때우기 위해서 얘기를 해본 거였고 6번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6번 문제가 있는데 i부터 그냥 i제곱, i세제곱을 더하는 게 아니라 앞에 개수들이 딱 붙어 있어요. 제곱에는 2, 세제곱에는 3 해서 8제곱에는 8까지 붙어 있는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계산하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볼 건데 일단은 처음에 이 네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i는 그냥 i고요. 2i 제곱은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라고 고칠 수 있고요. 3i의 세제곱 또한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3i라고 고칠 수 있고 4i의 4제곱은 i 4제곱이 1이기 때문에 4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를 다 더해 보시면은 어차피 다 더해야 하니까 실수끼리 허수 부분끼리 더해 보시면 2 빼기 2i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4개를 다 더하면 2 빼기 2i라는 거죠. 그럼 남은 게 이제 뭐죠? 5i의 5제곱 더하기 6i 6제곱 더하기 7i 7제곱 마지막 8i의 8제곱인데 이것도 뭔가 숫자가 커지니까 좀 복잡해 보이긴 해요. 근데 뒤에 i의 거듭 제곱들은 우리가 4개를 사이클로 돈다라는 것을 수업 시간에 분명히 했는데 그럼 이 앞에 있는 수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건데 이것도 겁을 먹지 마시고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예요. 자, 이걸 먼저 봅시다. 일단 i 5제곱은 우리가 i 4제곱 곱하기 i였으니까 이거는 그냥 5i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6i의 제곱인데 6i의 6승인데 i의 6제곱은 i의 제곱 곱하기 i 4제곱인데 i 4제곱은 1,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여기 마이너스 6이라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i의 7승은 그렇죠. i 세제곱과 같으니까 마이너스 i라고 해서 마이너스 7i라고 쓸 수 있고 마지막 i의 8승도 우리가 1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더하기 8이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또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계산해보면 2 빼기 2i가 나와요. 첫 번째 거도 계산했을 때 2 빼기 2i 나왔는데 두 번째 거도 2 빼기 2i 나오죠.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뒤에 허수 부분은 어차피 허수 단위들은 어차피 거듭 제곱이 되면서 똑같은 사이클에 계속 돌 거고 앞에 있는 숫자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커지긴 하지만 결국 4개씩 묶어서 더하게 되면은 늘어난 숫자도 똑같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더하거나 빼질 때 결국 같은 값이 나와야겠죠. 방금 한 말이 이해가 안 됐다면 그냥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개씩 묶어도 어차피 2 빼기 2i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 2 빼기 2i가 얼마나 나오는지만 잘 세알해 주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올해가 2025년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까지도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 빼기 2i가 2번 나오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답은 4 빼기 4i가 되겠더라 라는 것까지 체크를 하고 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이 등식이 있는데요. 이것을 만족시키는 복소수 g를 구하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거 g 맞죠? z라고 읽으면 옛날 사람 그걸 받는다 해가지고 요즘 선생님이 z라고 안 읽은 좀 되긴 했는데 아무튼 복소수 g 이런 식으로 복소수 g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이 g를 복소수의 아주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g를 a 더하기 bi라고 나타내고 a와 b는 실수라고 두시면은 이제 이 g를 주어진 등식에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문제가 풀릴 것 같은데요. 1 더하기 2i 곱하기 a 더하기 bi 더하기 i 곱하기 g바 즉 g의 켤레 복소수를 곱하는 거니까 a 빼기 bi는 뭐랑 같다? 그렇죠. 1 더하기 i와 같다 라고 해서 이것을 다 전개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개하시면은 a 더하기 bi 더하기 2ai 더하기 2bi의 제곱 더하기 ai 빼기 bi의 제곱으로 나오게 되고 이것이 1 더하기 i의 제곱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식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실수 부분끼리 여기 있는 실수는 a죠. 그리고 2bi의 제곱 이것도 실수입니다. i가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i 제곱이니까 저것을 마이너스 1로 바꾸면 마이너스 2, 이거 빨간색이네. 마이너스 2b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bi의 제곱도 i 제곱을 마이너스로 바꿔보시면 더하기 b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실수 부분을 다 얻어낼 수 있었고 허수 부분끼리도 뭉쳐보시면 여기 있는 2ai와 ai는 서로 동류항이기 때문에 3a 그리고 b를 마지막으로 더하면서 i로 묶어내시면 이게 지금 1 더하기 i와 같다라는 것이야. 그러면은 이것도 간단한 계산해보면 a 빼기 b죠. 그래서
a 빼기 b가 1이고 지금 복소수가 같을 조건을 생각해 보는 거야. 실수 부분, 허수 부분 같다 하면. 그래서 3 더하기 b가 1이다 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뭐 가감법을 통해서 두 개를 더해보시면 4a는 2다 라는 결론으로 a는 2분의 1이고요. 이 2분의 1을 다시 여기 주어진 식에 대입해서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해서 이렇게 문제를 딱 구하고 이걸 이대로 답을 내시면은 내가 틀렸다 한다고. 그 사람이 참 그런 게 이게 그 내가 뭔가를 수학 문제를 풀 때 진짜 힘들게 뭔가를 구해서 결론이 나왔어. 그럼 그게 답인 줄 알거든요. 근데 항상 문제를 다시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지금 구하라는 게 A, B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뭐를 구하라 했냐면 복소수 G를 구하라 했어요. 근데 내가 처음에 G를 A 더하기 BI라고 뒀고 이제 그 A와 B를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로 구한 것이므로 따라서 최종적인 G는 2분의 1 빼기 2분의 1i가 되겠더라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는 것까지 한번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8번 문제 한번 풀러 가겠습니다. 자, 음수의 제곱근에 관한 내용인데 선생님이 그 음수의 제곱근에 관한 내용도 수업 시간에 다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무리수의 곱셈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3 같은 거 어떻게 계산했냐면 근호 안에다가 2 곱하기 3을 넣어서 이렇게 루트 6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걸 했었는데 음수의 제곱근에서는 이런 게 있었어요. 만약에 이걸 곱할 때 무리수의 곱셈처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을 진짜 근호 안에 넣고 이렇게 계산하면은 똑같이 루트 6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이런 건 안 된다 했죠. 얘는 되는데 그게 왜였죠? 우리가 중3 때 무리수의 곱셈을 배울 때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언제만 성립하는 거냐? 이 근호 안에 수가 양수일 때만 되는 겁니다. 양수일 때만 이렇게 합쳐서 곱할 수 있는 거야. 근호 안에 수가 만약에 음수가 있다면 이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음수가 있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나만 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같지만 결과적으로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걸 내가 합쳐서 만약에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럼 이건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이거는 루트 6i가 되죠. 뭐 결과적으로 이것도 사실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거 루트 6i가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통일성을 위해서 그냥 음수가 있다면 합치는 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 했냐면 이렇게 근호 안에 음수가 있는 것을 전부 다 허수 단위로 곱해진 걸로 바꾼 다음에 계산하라 했어요. 이것도 루트 3i.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면 이제는 근호 안에 양수만 있으니 근호끼리 계산하고 허수 단위끼리 계산해서 정답이 마이너스 루트 6이 된다라는 것까지 했었죠. 그래서 이 점을 토대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봅시다. 일단은 근호 안에 마이너스가 있는 근호 안의 숫자가 음수라는 것은 전부 다 선생님이 그 음수의 제곱근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다 변형을 하겠습니다. 이때 A는 양수예요. 이게 두 번째 성질이었나 첫 번째 성질이었죠. 자, 이걸로 다 변형을 해보면 이 주어진 요식이 어떻게 바뀌냐? 루트 2 곱하기 루트 3i 더하기 루트 2i 곱하기 루트 3i 더하기 루트 2분의 루트 3i 더하기 루트 3i 분의 루트 2라고 바뀝니다. 그래서 좀 계산을 해보시면 루트 6i 더하기가 아니죠. 이것도 계산하시면 빼기 루트 6이고요. 얘도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일단은 그냥 분모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 이렇게 루트 2를 곱하시면 2분의 루트 6i가 될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모에 지금 허수가 있잖아. 지금 허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 했죠? 이거의 켤레 복소수 즉 마이너스 루트 3i를 분자 분모에 각각 곱해야 한다 했었죠. 그러면은 분모는 3i의 마이너스 3i의 제곱이므로 3이 될 것이고요. 3분의 마이너스 루트 6i가 된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계산을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럼 실수 부분은 지금 뭐 마이너스 루트 6밖에 없는 것 같고, 허수 부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허수 부분은 루트 6 더하기 2분의 루트 6 빼기 3분의 루트 6 i이므로 이걸 열심히 계산해 보시면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루트 6이고요. 허수 부분은 이거 다 분모를 6으로 바꿔보시면 6분의 6, 6분의 3, 6분의 2죠. 그래서 6분의 7 따라서 더하기 6분의 7 루트 6 i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 숫자가 참 이렇게 나오는데, 잠깐만, 정답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구하라는 게 뭐였죠? A랑 B였으니까 A는 마이너스 루트 6, B는 6분의 7 루트 6이 되겠더라 라고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서로 다른 두 허근을, 무슨 근? 허근을 갖도록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했는데, 허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그렇죠, 음수여야 하니까 이 판별식 우리가 한번 써봅시다. 헷갈리면 A랑 BC를 다 써보세요. A는 1이고요, B는 2K이고요, C는 C가 조금 불친절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써보시고 우리가 이제 계산 한번 해봅시다. B의 제곱 4K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4A C가 이렇게 되는 것까지. 그럼 이걸 계산해 보시면 4K의 제곱 빼기 4K의 제곱 빼기 4K 더하기 8 이렇게 해서 동량끼리 계산을 해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쌤이 이 마이너스 4를 전개한 거예요. 그러면은 4K 제곱끼리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4K 더하기 8이 되는데, 지금 이 판별식을 최종적으로 계산한 게 마이너스 4K 더하기 8이라는 거야. 그럼 요거를 어떻게 지금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두 허근을 갖기 위해선? 그렇죠, 이게 지금 음수여야 한다 했으니 마이너스 4K 더하기 8이 음수이려면은 마이너스 4K를 이항해서 8이 4K보다 작다라는 뜻이 되고, 이 양변을 4로 나눠주시면 최종적으로 K가 2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볼 수 있었고요.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이때 이 알파 베타의 합과 곱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1차항의 계수와 상수인 A,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그러면 두 근의 합, 그러니까 즉 알파 베타의 합과 곱을 구해봐야겠죠. 그건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이너스 A분의 B, 즉 마이너스 3이고요. 알파랑 베타 곱한 건 A분의 C 해서 5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즉 마이너스 3과 5를 두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여러 방법으로 많이 해볼 수 있었는데, 마이너스 3과 5를 근으로 가지기 위해선 그 최고차항의 개수가 지금 1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니까 이렇게 x제곱 두시고요, 빼기 두 근의 합 x 더하기 두 근의 곱은 0이라 했어요. 근데 두 근이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 3과 5니까 마이너스 3이랑 5 더한 거 2, 마이너스 3이랑 5 더한 거 곱한 거 마이너스 15 해서 A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1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공식을 이용해서 푼 거죠.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뭔지를 알고 있을 때는 2차 방정식의 구조를 먼저 딱 쓰고 거기 안에 합과 곱을 대입하는 방법으로 푼 거였고요. 뭐 이렇게 말고 난 다르게 풀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5라는 것은 마이너스 3과 5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이 궁금하다는 거잖아. 근데 최고차항 계수는 1이야. 우리가 뭘 알고 있죠? 그렇죠, 인수분해라는 거를 배웠잖아요. 이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x 더하기 3 곱하기 x 빼기 5는 0이다 하면은 이것은 최고차항 계수는 1이면서, 그렇죠,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5이므로 이거를 전개해보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전개해보시면 이렇게 더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15
15는 0이 나오게 되고, 따라서 똑같이 A는 -2, B는 -15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두근이 뭔지 알 때 이렇게 놓고 곱셈 공식의 전개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데, 아마 이 10번 문제에서 의도한 거는 이 첫 번째 방식처럼 최고차 한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근의 합곱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을 역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것을 원했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 11번 문제 풉시다. 이게 인수분해나 다항식 파트에서는 문제 하나 찍을 때 막 40분씩 걸리는데, 생각보다 이 복소수는 체감상 되게 짧게 걸리는 것 같아. 그래서 좀 편하네요. 이런 파트만 계속 하고 싶네. 자, 아무튼 주어진 등식 이렇게 있을 때 복소수 g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선인의 마음을 가지고 g를 한번 진짜 제곱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게 볼 때부터 귀찮고 그렇잖아요. 저도 뭐 수업 시간에 문제 막 풀라고 하면은 솔직히 귀찮은 때 있어요. 귀찮은 때 있지만 뭐 어떡합니까? 시험 때 맞춰야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찮은 마음을 덜고 손을 많이 움직이셔야 해요. 수학은 귀찮으면 사실 뭔가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g를 진짜로 한번 제곱을 해보셔야 하는 그런 문제인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제곱하라 했다고 진짜 막무가내로 제곱해버리시면 막 진짜 대환장 파티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곱하기 전에 뭔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제곱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뭐냐면 g가 얼마인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바로 제곱하지 마시고 g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먼저 해보시는 건데요. 양변에 그 1 빼기 i를 우변으로 이항해 보시면은 -1 더하기 i가 될 것이고요. 이거를 양변에 루트 2로 나눠주시면 g는 루트 2분의 -1 더하기 i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전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g를 제곱해 보시면은 분모는 뭐 2가 될 것이고요. 분자는 -1 더하기 i의 제곱이므로 1 빼기 2i 더하기 i의 제곱인데, 우리가 i 제곱은 어떻게 쓰기로 했죠? 그렇죠. -1로 쓰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써보시면 1끼리는 사라지시고 2가 약분되면서 g를 제곱했더니 -i가 나왔습니다 라는 것까지 알아냈으면 이 게임은 끝났습니다. 자, 1 더하기 2g의 제곱 더하기 4g의 4제곱 더하기 6g의 6제곱 더하기 8g의 8제곱인데 g의 제곱이 -i므로 여기 다 대입을 해보세요. 그럼 1 더하기 2 곱하기 -i에 그대로 두셔야죠. 순간 제곱이라 헷갈렸어. 더하기 4 곱하기 g의 4제곱은 g 제곱의 제곱이니까 -i의 제곱 더하기 6 곱하기 6제곱은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i의 세제곱, 마지막 더하기 8 -i의 8제곱은 제곱의 4제곱이니까 4제곱까지. 이걸 또 정리해 보시면 1 더하기가 아니고 1 빼기 2i 고요. -i의 제곱은 뭐죠? 그냥 i의 제곱이니까 -4가 되는 거. 그리고 -i의 세제곱은 뭐죠? -i 세제곱인데 i 세제곱이 -i였으니까 결국 i가 되죠. 그래서 더하기 6i, 마지막 -i의 4제곱은 i의 4제곱이고 이는 1이므로 더하기 8이라고 쓰셔서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계산을 해보시면, 그렇죠, 어떻게 되죠? 5 더하기 4i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다돈 11문제 다 풀어봤는데, 이것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다돈 문제 그리고 선생님이 방과후 때 나와준 문제집들 열심히 풀어보면서 시험을 준비하면은 그래도 꽤 괜찮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도 화이팅 하면 좋겠습니다.